안녕하십니까? 하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미요법의 핵심 기법 중 하나인 태도 수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 태도 수정을 통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도 수정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도 수정은 외부 환경을 바꾸기 어렵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를 조정하여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방법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하나,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태도 수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면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삶의 큰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상황, 즉 사실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의미와 행동이 달라지며 이는 곧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태도 수정은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찾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이러한 태도 수정에는 5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는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우리 내면의 자유로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의미는 태도에서 발견됩니다.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기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로 질문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수용과 초월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너머에 더 큰 가치나 목표로 시선을 확장하는 것이죠. 넷째는 목적 지향적 사고입니다. 문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삶의 큰 그림, 즉 나의 가치와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는 자유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나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그 선택을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원리의 핵심은 결국 상황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삶의 의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도 수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수용과 초월입니다. 먼저 수용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저항과 부정, 회피를 줄이고 심리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부정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을 기반으로 초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초월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더 큰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재해석하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이나 공동체 또는 나의 사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이 경험이 나의 가치를 키우는 방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도 수정 기법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4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병환이나 만성질환입니다. 질병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면 치료 과정에서 인내나 강점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복 일기를 쓰거나 동료 환자들을 격려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스트레스나 번아웃 상황입니다. 압박감을 단순히 고통으로 여기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거나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며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나 좌절의 경험입니다.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니라 배움의 데이터로 보고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상실이나 애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되
그 사랑의 기억을 기림으로 연결하여 봉사나 헌신 같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의미 회복이 더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이 태도 수정은 거창한 결심보다는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5단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인정하세요. 고통이나 불안을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는 질문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세요. 셋째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누군가를 격려하기,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처럼 하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넷째는 의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 예술, 운동 등 나를 살리고 의미를 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의미요법 상담이나 코칭을 활용하여 지지와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잠시 30초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순간 여러분은 기억할 문장, 나는 지금 태도를 선택하고 있다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고통의 메인은 질문과 의미를 여는 질문을 비교해 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고통은 끝이 없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견딜 수 없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은 이번 실패가 알려준 다음 한 걸음은 내 가치와 사명을 지키는 태도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보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 수정은 단순히 어려움을 꾹 참고 견디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나만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 선택해 나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 앞에서 내가 선택할 태도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금 바로 종이에 적어보거나 마음속에 새겨보는 작은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라이프라인 의미상담 연구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하 박사의 의미요법 5분 특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